주제 뭐 할 거야? 어색했죠? 죄송합니다. 택사.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세금 계산서. 너무 어려워. 신박한 세금 정보 신세정. 세금 계산서가 사장님들이 세금 계산서를 되게 어려워해요. 처음 발행하는 건 쉬운 것 같아요. 이걸 고치는 게 힘든 거야. 전자세금 계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취소가 안 돼요. 넘버링 때문이거든요. 고유 번호 때문에 취소가 안 되는데 요거를 하나를 발행을 하면 바꿀 게 있으면 바꿔야 돼요. 한 번 바꾸는 건 괜찮아. 근데 이거를 바꾼 걸 한 번 더 바꿀 때 그때부터는 멘붕이 와요. 저희도 그래요. 한번 연락이 오시는데 다 틀려서 오셨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안 맞았냐면 과세 표준 물건 값이 5천만 원인데 부가세가 100만 원인 거예요. 에이?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왜? 뭐가 이상한 거지? 이렇게 역으로 물어보시는 거죠. 부가세가 몇 프로죠, 대표님? 그랬더니 10%예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그런 거는 차라리 쉬운데 문제는 이제 시기를 놓쳤을 때예요. 그 가산세를 좀 물더라도 지연 발급을 통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기는 하거든요. 최초 발급도 어려운 게 있지만 수정 발급도 어렵고 하나 더 보너스로 말씀드리면 내가 못 받은 세금 계산서가 있잖아요. 받아야 되는데 안 줘, 제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까지 한번 오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처음 쓸 때 제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건 업종 업태 입력이었어요. 심지어 업종 업태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다 써야 되나?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는 왜 누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가가치세법에 세금 계산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 임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필수적 사항은 아실걸요,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나 대표자명, 그리고 작성일자,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요것만 들어가면 돼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회계사나 세무사 공부하는 친구들도 되게 어려워요. 필수적 기재사항이 뭐고 임의적 기재사항이 뭐지? 라고 하는데 근데 한번 보고 작성해보면 이게 입력이 안 되면 아예 전송 자체가 안 되는구나 라는 걸 한번 알면 그걸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홈택스 본인 걸로 들어가서 보면은 필수적 기재사항은 왜 우리 요즘 필수 입력사항은 옆에 빨간색 별 표시 있잖아요. 그것만 다 하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로도 나오겠네요. 많이 나와요. 입력까지 안 해도 되는 사항. 맞아요. 조만간 시험 보셔도 되겠어. 이메일도 없었잖아요. 필수적 기재사항에 상관없습니다. 대신 팝업 창은 하나 뜨죠. 이메일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도 발송하시겠습니까? 사업자들은 이제 자기도 홈택스를 쓰니까 들어있는 내역들 다 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체크를 하면 되는 건데 이미 발급된 전자세금 계산서는 이메일만 따로 보낼 수 있어요. 기발급된 내역들이 쫙 뜨고 거기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서 발송을 누르면 그쪽으로 다시 한번 또 발송만 해주면 모를 수 있죠. 저도 몰랐어요. 공급가액 플러스 세액이 합계인데 전문 용어를 쓰면 공급 대가가 되죠. 입력해도 갑자기 자동 계산이 안 되는 영역도 있고 뭔가 애매해요. 정부놈들이란. 아이고. 죄송하지만 방금 발언은 저의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홈택스로 발행하면 부가세를 자동으로 10%탁 나오는데 그걸 일부러 고치시는 분들 175만 3,854원이면은 막 금액이 안 맞으니까 그걸 고치려다 보니까 자릿수가 틀어지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기를 좀 잘못 발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계산서 발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발행하는 거고 계산서는 부가세가 안 붙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발급하는 거예요. 그 우유 판매점을 볼게요. 흰 우유가 한 100리터가 있고 딸기 우유가 100리터가 있어요. 둘 다 100만 원, 100만 원이야. 딸기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100만 원 플러스 10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되고 흰 우유는 면세야.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혼돈하셔가지고 세금 계산서에다가 흰 우유를 적고 공급가액 100만 원, 세금 빵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칙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 잘못 발행한 걸로 해서 세금 계산서 없애버리고 계산서로 바꿔서 발행을 하셔야 돼요. 그런 오류들이 왕왕 있기도 합니다. 이게 개인이 해결하기 좀 어려운 시스템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좀 알아야 돼서 그래요. 세금 계산서라는 그 제도 자체가 세무사들도 조금 복잡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전자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종이로 했을 때는 했다가 찢어버리면 되는데 전자는 흔적을 남아요. 그 전자로 해서 흔적을 히스토리를 찾아가야 이 세균계산서가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를 또 판단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수정 계산서라는 거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발급을 하나 했어요. 하나 했는데 고쳐야 돼. 근데 고치는 이유도 다양할 거예요. 필수적 기재사항이 틀렸을 경우에 수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뭐 계약의 해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 공급가액이 변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 발행을 하시면은 되긴 하는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수정세금 계산서는 발행한 작성 일자가 과거 거 그대로 써야 되고 어떤 거는 지금 발행하는 날짜로 발급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필수적 기재사항이 틀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올해 4월에 발급한 게 틀린 걸 지금 알았어. 그럼 지금 고쳐도 4월 걸로 고쳐줘요. 4월은 1기잖아요. 부가세 상반기니까. 그 부가세 신고를 다시 해야 돼. 그 외에 공급가액 변동이라든지 계약 해지 같은 거는 변동 일자 또는 계약 해지 일자에 수정 발급 세용해야 돼. 그러면 4월에 1,000만 원을 발급을 했는데 계약 해지가 됐어요. 오늘 해지가 됐어. 그럼 12월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여러분. 12월 24일 날 계약이 해지가 됐다. 그럼 12월 24일자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돼요. 그럼 수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삭제는 없나요? 없어. 아니 데이터일 뿐인데 참 이게 청장님을 모시고 와봐. 삭제가 되나. 근데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항상 발급하실 때 좀 신중하게 좀 발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제때 발급하지 않고 늦게 발행을 하면 가산세도 붙어요. 받는 사람도 가산세 있어요. 지연 발급 같은 경우에는 늦게 발급한 사업자가 1%, 늦게 받은 사람은 0.5%가 있어요. 언제 발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고 수정을 했을 때 작성 일자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요즘 막 네이버에 블로그들이 정리가 잘 돼 있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세무대리인하고 한번 꼭 문의하셔가지고 왜냐면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가 달려있기 때문에 한번 논의하셔가지고 조언을 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산서 쓸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 작성 일자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공급 가액과 세액이 10%로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이 두 가지는 꼭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치시기 전에는 항상 대리인과 논의를 거쳐서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방향을 조언을 구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절세하는 그날까지 택살